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충남방송의 기자 취재요정 김단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특별한 손님, 태안해양경찰서 이성일 홍보실장님, 그리고 모항파출소 김현호 승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별명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해경 알림이라고 지어주셨는데 본인이 지으셨나요? 그렇죠. 올 때 좀 네. 고민을 좀 해갖고 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경 싹쓸이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아, 해경 싹쓸이, 몰 싹쓸이에 되나요? 근데 나쁜 사람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만하고요 이제. 예. 우리 김현호 승경님 별명 바다지킴이라고 지어주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최일선 파출소에서 근무를 해서 바다 지킴이로 했고요. 또 해수욕장 연안 지역뿐만 아니라 바다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지킴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두 분의 그 연차에서 나오는 네. 오늘 충남의 기자회견에서 짚어볼 주제는 서해안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해루질과 갯바위 낚시 안전 문제입니다. 해루질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 용어를 몰랐어요. 충청도에서는 뭐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김단비 기자는 뜻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사실 저도 경상도 출신이라서 이 해루질이라는 말을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해루질이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사전을 검색을 해봤더니 표준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비표준어라고 하죠.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경상도에서는 뭐 해루질을 회바리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해루지는 이 물 빠진 바닷가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주로 밤에 횃불이나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랜턴 불을 밝혀서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뭐 물고기나 아니면 고둥, 낙지, 해삼 이런 거를 잡는 모습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거든요. 저희 뉴스를 통해서 이제 해루질이나 뭐 갯바위 낚시를 하다가 고립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그렇죠. 그 서해안 그 큰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태안과 서산이 도심권으로부터 가깝다 보니까 또 해양 생태 도심 요 바닷가에 많이들 이렇게 찾아오시고 있고 또 해안선이 불규칙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보니까 많은 갯바위가 있고 해서 갯바위 낚시를 즐기려는 분들도 전국적으로 특히 서해권 전역에서 많이들 오시죠. 저도 이 방송 나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장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활발하게 맞나요? 네,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장화부터 해서 뭐 이렇게 해루질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인기가 이렇게 높은 만큼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고 발생 현황이나 사고 유형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지난해 2019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5년간 태안해경 관내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해루질과 갯바위 관련 사고 통계를 종합해 보면 총 70건에 118명 그리고 이 가운데 죽거나 실종된 사례만 9건에 10명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내에서 매년 20여 명 가까운 그 최소 10건의 위험 사고를 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한 건에서 2건 정도의 2명 정도는 매년 그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그 관련 사고로 120여 명의 목숨을 잃어서 어떤 가정 붕괴의 어떤 사회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저희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각종 예방 정책을 활발히 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유쾌하게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큼 이제 예. 이게 위험할 수 있고 네. 뭐 저희도 뭐 그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죠. 갯벌에 가서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단을 잘못하면 이렇게 큰 사고로 맞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 오늘 꼭 시청을 해주셔서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난 태풍이 왔을 때도 저희도 이제 충남방송에서 그 태풍 특보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보도자료 나온 게 보니까 그 태풍 속에서 해루질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참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 이번에 태풍 때 네, 해루질 나선 사람 있잖아요. 예.
제가 취재했던 건 아니고 저희 한보무 기자가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그 태풍에도 갯벌에서 해루질에 나선 사람들이 경찰이 발견돼서 계도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마이삭에 왔을 당시인데 9월 2일 태안에서 해루질을 하던 사람 8명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들은 해경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제지를 하고 나서야 이제 물가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서해안 밀물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다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10km 이상으로 성인 걸음의 한 3배 정도 되는 속도라고 이런 조사가 좀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태풍이 왔을 당시니까 그 파도가 치는 속도라든지 파고 높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위험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갯벌에 나가서 채취를 했다고 하니 저로서는 되게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괜찮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문득 제가 궁금한 게 해안선이 길잖아요. 네. 인력은 한계가 있고 어떻게 발견하시나요? 네, 저희가 해상도 돌고 이제 육지로도 순찰을 계속 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태안군 CCTV 관제센터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때 안전궤도를 했죠. 생각해 보면 이게 탁 트인 갯벌이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뭔가 위에서 떨어질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해루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좀 알려주십시오. 원래 그 해루질이나 갯바위 같은 바다 레저 활동 자체가 갯벌의 그 갯골 같은 위험성이나 그 들고 나는 물때 그리고 강풍이라 인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너울성 파도 등에 휩쓸리는 그런 갖가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 곧바로 그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쯤 더 여기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저희 구조기관은 그 악천후 속에서 현장 구조 대응에 많은 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자 구조 가능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 데다가 현장 구조 대응의 안전도 구조 과정에서 그 위험 속에 고스란히 노출돼 2차 사고의 위험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실례로 지난 6월이었죠. 6, 7월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그 다이빙을 나섰다가 높은 파도에 그 휩쓸려서 해상동굴에 갇힌 다이버 2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해양 경찰이 9시간 넘게 대응하다가 그 대원 1명이 들이닥친 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돼 그 다음 날 아침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고 정호종 경장 사례가 있고 또 지난 7월 31일에는 그 계속된 폭우 속에서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악골 그 피서객이 물에 휩쓸려 나간 상황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고 김국환 소방장 사례들을 교훈 삼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사고 날 게 뻔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 태풍, 특보 등 악천후 속에서 해루질에 나선다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위는 몰지각한 안전 불감증의 사회적 질타를 떠나서 자신의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절대 삼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해루질을 또 날씨 좋을 때 이제 가서 즐기려고 하는데 만약에 나가시는 분들은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한번 익히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쓰리고 안전수칙만큼은 오늘 이후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가져왔습니다. 우리 준비된 실장님이시네요. 예, 바로 3가지는 뭐냐? 피하고, 네, 챙기고, 알리고 이 3가지입니다. 관련 안전 꿀팁들을 여러분께 모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으뜸이 되는 첫 번째 안전수칙은요. 뭐라고 했죠? 피하고입니다. 해루질이나 갯바위 낚시 등 그 바닷가 레저 활동 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애시당초에 피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최고의 안전수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바다 낚시, 악천후는 피하고. 네. 위험하다 싶은 위험 장소는 피하고. 네. 들어오는 물때, 들물은 꼭 피하고. 네, 여기 한 가지 더. 실장님은 실장님을 피하고.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하면 안 되고. 일 시킬까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만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한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리한 단독 행동은 꼭 피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바다 날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은 물론 강풍으로 인한 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혹은 그 짙은 바다 안개 있지 않습니까? 해무라고 하는 거기에 방향 상실 등의 위험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위험한 장소, 특히 그 방파제에서의 추락 사고나 갯벌의 갯골 지역 말씀드린 그 익수 고립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위험 장소는 꼭 피해야겠습니다. 또 저조시에 들물로 바뀔 때도 고립 사고나 익수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미리미리 안전지대로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독 행동을 피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사고를 홀로 당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중요한 것은 2인 이상이 함께 할 때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호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수시로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서로 간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천 후, 피하고. 위험 장소, 들물, 그리고 좋아요. 무리한 단독 행동은 꼭 피하고 해 주십시오. 바로 두 번째 안전수칙, 피하고의 다음 챙기고입니다. 첫 번째는 필수적인 구명장구,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구명조끼. 구명조끼 같은 구명장구를 꼭 챙기고, 두 번째는 적절한 보호장구도 꼭 챙겨야 됩니다. 뭐 슬리퍼나 반바지 차림으로 갯바위에 올라갔다가 벗겨져서 발시 예리한 따개비 등에 이렇게 이제 베이는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보호장구,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통신 연락 수단을 꼭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야간에 쓸 수 있는 전등도 구조 시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명장구, 보호장구, 통신수단 이 세 가지는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챙길 것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해루질을 하거나 낚시를 즐길 때 챙길 거 알고 있나요? 저 오늘 배우려고 왔는데 모르는 거 우리 챙겨야 치킨이한테. 된다면 일단 뭘 잡으러 갔으니까 통이라든지 뭐 채취할 거 챙기고 그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챙기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더 챙겨야 되나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챙겨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야간에 해루질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실종되는 이유가 방향 상실이에요. 방향 상실. 이제 야간이다 빛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깊어지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침반이나 주변에 이제 가로등 같은 거, 지형 지물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호루라기. 이제 파도 소리 때문에 저희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꼭 뭐 비싼 것도 아니니까 소지하셔서 꼭 챙겨 다니시면서 무슨 사건 있을 때는 꼭 호루라기를 불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제일 좋은 게 호루라기군요. 근데 이게 들리나요? 다 그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은 이 전화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호루라기는 육성으로 사람 살려 하는 것보다 실제 사람 소리가 한 100m 정도 간다 그러면 호루라기는 에너지가 압축돼서 쫙 나가기 때문에 그보다 10배 이상의 1km까지 밖에서도 효율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실제 사고 시에도 방향 상실이나 이랬을 때도 호루라기를 이용해서 구조된 사례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비 뭐 장화 뭐 바지부터 해서 뭐 랜턴에 도구에 이렇게 하면 안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군요. 근데 또 이 해루질이 주는 그 손맛이라든지 레저의 어떤 같이 하는 그런 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도 그래서 많은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그 이런 레저 활동이 참여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서 안전을 관리하는 저희로서는 긴장 항상 하고 있고 안전 계도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수칙 알리고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사전에 지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독 행동을 피해 단체의 행동을 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서로의 안전을 확인해서 가급적 수시로 자주 알리는 겁니다. 상호.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유사시에 긴급 신고 전화 119나 미리 확보된 가까운 구조기관의 연락처를 통해서 즉시 알리고 그래서 많이 알리고 자주 알리고 즉시 알리고 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은 네, 제가 아무래도 현장에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건 일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인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최근에는 해루질과 양식장, 어민들 간의 분쟁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최근에 장산포 해수욕장, 장산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해루질객 한 분이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양식장 근처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양식장 어민들은 이제 해루질객들이 오면 예민하기 시작해져 갖고 저희한테 계속 신고를 하시고 저희도 가서 중재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역시 이제 물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셔서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저희 그때 해양경찰이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4시간 수색을 펼쳐 실종자를 찾았는데 이렇게 아차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가을철이잖아요. 네. 또 성어기이기도 하고 바다 낚시 인구들이 이제 또 서해안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바다 낚시를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바다 낚시에서 사고 가장 많이 나는 게 빈번히 나는 게 연료 고갈입니다. 보트에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표류가 되는 사고인데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사전 안전 예방을 미리 해서 미리 예비 연료를 계산해서 챙겨놨다고 하면 뭐 이렇게 사고로 가지도 않을 사고인데, 근데 정말 아쉽게 이렇게 연료 고갈은 본인이 신경이 안 써서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긴급한 사고가 터졌을 때 저희가 그쪽에 도움을 신속히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은데, 저희 바쁠 때는 주말에 연료 고갈 사건만 한 5건 이상 파출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네요. 네. 좀 더 침착하게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그럼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바다 낚시할 때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또 추가로 있나요?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해 주시고 다음과 같은 사전 필수 안전 점검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즉, 정기적 수리 점검을 통해 최상의 작동 상태를 만들어서 나가셔야 되고요. 레저 활동을 나가기 전에는 연료, 전기, 엔진, 선체 각부를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다에 나가는 거니까 그 이 배에 관련된 점검 사항이 많군요. 그렇죠. 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개도 활동이나 캠페인도 펼치시잖아요.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태안해양경찰은 해루질객과 갯바위, 테트라포트 낚시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난 예경보 방송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문자로 입력을 하면 지금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대공방송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전수칙과 물때를 고지해서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 일선 경찰관들 역시 수시로 해상, 육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 계도, 물때 고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보다 또 주변 지형지물을 많이 아는 인근 어민들과 함께 정보 교환을 하면서 함께 합동으로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데 포인트 많이 아시겠네요. 그럼요. 나중에 연락 주시면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눈 거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 준비하셨나요? 근데 각각 한 멘트씩 좀 준비를 예, 했는데요. 예. 한번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최일선 이제 파출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강렬하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거워진 나의 해루질 바구니, 가벼워진 우리 생명.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미 이게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만드신 건가요? 살짝 제가 라인을 내서 네.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네. 기대는 안 되고 네, 하십시오. 예, 예. 예, 오늘 그 해루질, 갯바위 낚시 등 바다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그 즐겁고 풍요로운 푸른 바다 이면에는 늘 간과하기 쉬운 어두운 위험과 불행이 항상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인가 아니면 위험하고 불행한 바다인가는 오직 아는 만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해양경찰교육원 USCG 아카데미에 전해져 오는 The Sea Yields to Knowledge, 예, 바다는 지식의 모든 것을 양보한다는 영문 격언 한 줄로 오늘의 한 줄 평을 대신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뭐였죠? 피하고 챙기고 알리고 이 세 가지 쓰리고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레저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뜻깊은 시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줄 평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줄 평을 한 줄, 예. 네. 아는 만큼 예 안전하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예. 당황스러운데 다음에 좀 정말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와야 되겠네요. 뭐 한 줄 평 예. 준비했나요? 세상에 저는 공짜 없다고 한번 해봤거든요. 바다가 저희한테 많은 자원들을 주지만 저희 안전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욕심내서 캐다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절대적으로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네. 딱 그거 같아요. 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충남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